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집에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죠. 반려동물. 나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는 분. 근데 남편 이런 건 안 됩니다. 그거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그건 진짜 나쁜 동물이니까 남편 말고 나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20%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그 반려동물은 아니고 이제 그 아버님이 드시기 위해서 이제 그 독구를 키웠어요. 저 어려서 독구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엄마가 아마 도그에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독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마당이 있었고 마당의 한쪽에다가 이제 블럭으로 이제 거기다가 독구를 키우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해마다 먹고 이러셔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저는 이제 동물에게 조금 정을 안 주기로 하다가 그리고 이제 개는 개다워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개는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갈색 푸들을 한 마리 집안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좀 뭐 이렇게 이런 개는 좀 그렇다 그랬는데 제가 더 이렇게 동물에게 더 정이 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친구인데. 그런데 동물을 기르면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딱 보니까 요즘에 저희 집이 조금 경기도 좀 외곽에 있는 데인데 아파트 값이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닌데 희한하게요.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고 동물들의 그 종이 상당히 많고 좀 반려동물에게 값을 매기는 건 그렇지만 좀 비싼 강아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못 보는 강아지들. 막 이렇게 중국 황실견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만큼 큰데 전부 하얀색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 없을 때 좀 이렇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되게 동물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시베리아 허스키도 키우더라고요. 2마리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여성들만큼 큰 강아지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큰 체격이죠. 그런데 그거를 2마리를. 그래가지고 맨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할 때 보면 산책을 시키더라고요. 저도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이제 그 강아지들도 이제 산책을 시키러 나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이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데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강아지들이 나 이거 잘 못 보던 강아지 이름 종도 몰라요. 근데 딱 보기에 딱 그런 게 비싸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성들 백들도 딱 그냥 브랜드 몰라도 보기에 비싸 보이는 그런 백 알죠? 이런 거 말고요. 뭐예요 이거?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런 거. 거지 같은 거란 거 알잖아요. 뭐야 이거 뭐. 봉지가 낫지 뭐. 근데 딱 보기에도 비싸 보여요. 강아지들이.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생각이 없이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개를 산책시키는 건지 개가 사람을 산책시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편안한 게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나 혼자 산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리시고 나 지금은 같이 살지만 혼자 살고 싶다라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친구 초등학생인데 혼자 살고 싶대요. 사람이요, 같이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공간이 있는데 좋은 건축에서는 이런 말을 한대요. 같이 있는 공간은 웬만하면 조금 공간이 넓게, 그리고 각 집에서도 혼자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은 너무 넓지 않고 좀 좁더라도 조금 이렇게 아늑한 곳,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은 좀
좀 널찍한 곳.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좀 마음의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은 좀 마음이 넓은 곳이면 좋겠고, 좀 자기 혼자 좀 널브러져서 쉬어야 될 곳은 좀 조그맣더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사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반려동물을 더 많이 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남편보다 반려동물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많은 어머니들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들도 알아요. 웬만한 아내보다는 반려동물이 훨씬 자기를 반겨준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일찍 출근할 때 와이프는 안 일어나도 누가 일어나요? 강아지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집에 가면은 막 이렇게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막 빠이 뭐는 거야 지금? 그 강아지가 항상 이렇게 강아지는 항상 환영하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강아지는 환영하죠. 주인이 왔는데 빨리빨리 들어와라. 밤늦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고양이는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 고양이는 되게 도도한 것 같더라고요. 주인이 오라고 그래도 네가 오라고. 움직여. 살 좀 빼고. 근데 이제 걔는 사람을 되게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어딜 가도 정말 밝게 환영해 주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돈이라도 엄청 크게 들고 가지 않는 이상 사람이 사람을 환영해 주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이쁜 것들은 환영받고 또 안 이쁘면 너무 차별하고. 난 그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분 계시나요? 대부분인가요? 짜증난다고. 돈 있어야 환영해주고 유명해야 환영해주고 안 그러면 모른 척하고 쌩까고. 그런데 반려동물은 계속 인간을 환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나서 전에는 저 혼자 다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건강할 때는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괜찮은 상태에서는 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멀하게 다 있잖아요. 그럼 별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포프리쇼도 약간 그런 거예요. 포프리쇼는 그냥 편안하게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 평안하고 막 엄마 아빠 사이 좋고 막, 에? 막 엄마가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렴.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가 않아. 이런 말보다는 너 네 애비 같은 놈 만나봐. 너 아주 그냥 다리 몽댕이를 그냥 확 끈질러버릴 거야. 그리고는 뭔가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하고 저 사는 게 진짜 너무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조금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마냥 즐겁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냥 즐겁게 살지 않았고 지금도 마냥 즐겁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여러분도 관심 있는 우리의 교집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삶의 반려동물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동물은 이렇게 해코지도 해요. 여러분 강아지가요 자기한테 관심 안 주잖아요? 그럼 똥 싸요. 아시죠? 그런데 패드에다가 안 싸고요. 제가 잘 다니는 길목에 싸버려요. 오줌도 싸고요. 그리고 자기 안 만져주잖아요? 그러면 또 시기 질투를 해요. 여러분 강아지나 반려동물이 되게 그 감정에 대해서 센서가 예민한 거 아시죠? 그리고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집안에 누가 갑인지도 알아요. 이 아저씨 헛방이구만. 헛방이야. 돈이나 벌고 오고. 실질적인 권력은 저 아줌마구나. 저 아줌마의 허벅지 봐. 권력자의 허벅지야.
저 아줌마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줌마한테 그리고 아저씨는 돈 벌어도 에이.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도 나를 무시하냐? 회사에 가도 무시.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강아지가요,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걸 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 돌봐주지 않잖아요? 그럼 해코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집은 아이가 어린데 강아지가 아이 나니까 이제 그 집이 막 엄마하고 아빠가 막 아이를 이렇게 하니까 아이 방에 가서 막 아이 그 물건을 물어뜯거나 아이한테 해코지하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몸에도 제 삶에도 반려동물이 찾아온 것 같아요. 디스크는 완전히 치료는 안 된대요. 관리해야 된대요. 관리. 그러니까 이게요,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뼈는 한두 달에 딱 붙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디스크는 그렇게 안 붙어요. 이미 디스크가 4번, 5번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말랑말랑해서 다시 살아나진 않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랬어요. 이거는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을 평생 끊으시겠습니까? 장사에 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구나. 저 심각한 말이구나. 그래서 요즘엔 암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 그리고 뭐 어머니들 약 드시는 거 있으시죠? 뭐 이렇게 나이 드시고 계속 안 나은데 계속 무슨 약 드시는 거죠? 혈압약, 다이어트약 계속 드신다고요. 평생 안 돼. 다이어트는 평생 안 돼요. 그냥 다만 관리만 할 뿐이에요. 관리만. 예? 계속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개가 저도 이번에 보니까 장마 기간에 밖으로 못 나갔고 무슨 살인 진드기 있다고 해가지고 산책을 못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사이가 되게 좋은 친구인데 그렇게 화장실 패드에다가 오줌을 자꾸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제가 가는 그 길목이 있거든요. 그걸 강아지도 알아요. 거기에다가 똥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건을 어지러뜨리고. 그래서 알았죠. 얘가 산책을 시켜달라는 거구나. 나가고 싶구나. 집안에만 있기가 힘들구나. 나처럼. 나가고 싶었구나.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갔는데 온 동네 강아지들이 그날 유심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저희 삶에도 반려동물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꾸준하게 관리 안 해주고 관심 안 가져주니까 어떻게 해요? 해코지를 하고 똥을 싸고 물건을 물어버리기도 하고 삶이 자꾸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그런 날이 오시겠죠. 이제는 뭔가 꾸준히 해줘야 하는 날이 왔을지도 몰라요. 전에는 그냥 살았거든요. 전에 혼자 되게 재미있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누군 것 같습니까? 남편입니까? 꾸준하게 관리를 안 해주면 자꾸 똥을 싸나요? 이 새끼가 자꾸 똥을 싼다고요. 오줌도 싸고. 에? 물건도 자꾸 물어서 못 쓰게 하고. 해코지하고. 나는 이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내 삶에 반려동물이 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 뒤에도 계시고. 우리 친구도 손 들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손 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저 동물을 산책시키는 것 같지만 저 동물이 없었다면 저 사람은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하러 나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려동물 때문에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패드도 갈아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날 보면 늙은 남편은 영락없는 반려동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사는 부부가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습니까?
많다가 없어진 거. 많다가 없어졌다고요? 이온이 48%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 많은 건 정서상 이온인 상태입니다. 그냥 같이 살지만 정서상으로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거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48%가 그럼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니까. 근데 기능적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30%랍니다. 부모가 있으나 부모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헛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방. 네? 부모가 계신데 부모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가 있어서 더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느끼거나 힘듦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는 남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라이는 자기가 또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또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린 또라이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세상 사람을 많이 힘들게 했을 거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었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절대 또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자기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장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수록 우리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되게 논리적 사실이죠. 우리만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만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또라이한테 가서 또라이, 너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Are you 또라이? You 또라이?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삶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존재론적 반려동물이 아니라 기능적 반려동물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병이 솔직히 3개월이 넘어가는데 계속 낫지가 않으니까 매우 짜증이 나더라고요. 앉았다가 오래 일어나면 계속 여기에 동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밥을 먹다가도. 그래서 운동화, 저 지금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금 구두를 신고 있지 않습니다. 운동화 신고 있습니다. 운동화. 운동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이거 그냥. 예? 무슨 신발인가요? 관광객 신발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구두를 신으면요. 허리가 너무 불편해서 오래 못 입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되게 막 단화나 운동화나 슬래퍼나 이제 이런 걸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고 계속 이 동물이 자기를 챙겨달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때가 됐으니까 스트레이팅 해주세요. 저 때가 됐으니까 얼른 약을 먹으세요. 때가 됐으니까 운동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이 동물을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키우기는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저희 삶이 그렇게 되는 날이 만약 오게 된다면 이미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려동물 갖다가 버려야 할까요? 그러면 유기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겠죠. 더 더러워진 모습으로. 수많은 일을 옮겨 붙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온 이 반려동물을 제가 처음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케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가 되면 패드도 갈아줘야 하고 산책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내가 동물을 키우는 것 같지만 동물이 나를 키우고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반려동물이 찾아왔다면
그래서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해코지를 하고 가는 그 동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산책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식을 조금만 바꾸면 그 친구들 때문에 게으른 우리가 삶의 산책을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삶의 운동을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반려동물을 함부로 내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희한하게 꼭 그 삶의 반려동물이 해코지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삶의 우울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머니들은 갱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누구는 직장에서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을 필요하지 않으니 이만 나가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반려동물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삶의 산책과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우리가 산책을 시킨 게 아니고 그 삶의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의 산책을 시켜서 아파트 생활하는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때 우리의 삶의 반려동물이 혹여나 있으시다면 그 있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 지나면 8월입니다. 8월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포프리쇼 안에서 같이 이야기만 나누던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그 다음 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고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시고 그게 아주 조그만한 돈이어도 몇백 원이든 몇천 원이든 혹여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가 있으셨다면 그걸 같이 함께 군인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라고 얘기하지만 얼굴은 밟지 않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 8월에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